anything. He has the highest performance. But he's moving up to fight Cyril Gane, the most athletic. 이번 UFC 프리덤 250 카드 자체가 정말 역사적입니다. 메인 이벤트는 일리아 토프리아 대 저스틴 게이지, 코메인 이벤트는 알렉스 페레이라 대 시릴 간. UFC도 이번 프리덤 250을 가장 역사적인 스포츠 이벤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카드의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는 단순히 랭킹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스타일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누가 더 유명한지, 누가 더 파괴적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자기 경기 흐름을 강요할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제 예측은 심플하게 두 가지입니다. 시릴 간 승, 그리고 일리아 토프리아 승. 먼저 시릴 간 대 알렉스 페레이라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 대부분 시선은 페레이라의 불합리한 왼손에 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페레이라는 지금 UFC에서 가장 무서운 피니셔 중 하나니까요. 한 번만 맞아도 끝날 수 있다는 위협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기를 누가 더 강하게 맞추느냐의 경기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누가 리듬을 만들 것이냐입니다. 페레이라는 압박형 스트라이커입니다. 상대를 뒤로 밀고 펜스로 몰고 이스케이프하는 순간에 왼 훅을 꽂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카프킥과 바디킥으로 상대 베이스를 무너뜨립니다. 즉, 페레이라는 단순히 한 방이 강한 게 아니라 상대 움직임을 제한하면서 마지막 타격을 완성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시릴 간은 그런 흐름에 잘 안 걸리는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간은 헤비급인데 헤비급처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면 교환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맞히고 빠지고 각도를 바꾸고 거리 다시 만들고 잽으로 다시 리듬을 잡습니다. 계속 상대가 셋업을 완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페레이라는 몰아붙이는 선수이고 간은 몰리지 않는 선수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릴 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톰 아스피날전입니다. 경기 결과 자체는 노 컨테스트로 끝났고 여러 논쟁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보다 그 짧은 경기 안에서 시릴 간이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경기 전 분위기를 떠올려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스피날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것도 꽤 일방적으로요. 아스피날의 폭발적인 진입, 헤비급답지 않은 스피드, 빠른 피니시 능력, 많은 사람들이 간이 초반 압박을 못 버틸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에서 나온 그림은 달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중앙을 쉽게 내주지 않았고 잽 타이밍도 좋았고 거리 감각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스피날의 첫 템포에 먹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비급에서 아스피날보다 더 빠르게 거리를 좁히는 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간이 읽고 있었다는 건 간의 거리 감각과 반응 속도가 여전히 최고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페레이라전으로 그대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아스피날은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페레이라는 압박하며 걸어 들어옵니다.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둘 다 결국 간의 거리 안으로 들어와야 자기 공격이 완성됩니다. 아스피날전에서 간이 보여준 건 상대를 자기 거리 밖에 오래 세워둘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번 페레이라전에서도 그대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카프킥입니다. 페레이라는 다리를 정말 집요하게 공격하는 선수입니다. 간의 가장 큰 무기가 푸더크인 만큼 초반 카프킥 누적이 들어가면 경기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간이 초반 1, 2라운드 그 공격을 잘 관리하고 정면 교환만 피해낸다면 시간은 점점 간 편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페레이라는 잡아야 이기는 선수이고 간은 안 잡히면 이기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기에서 시릴 간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다뤄볼 경기는 일리아 토프리아 대 저스틴 게이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정말 위험한 경기입니다. 둘 다 KO 파워가 있고 둘 다 전진 압박형입니다. 그런데 압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게이츠는 혼란을 만드는 선수입니다. 리듬을 깨고 난타전을 만들고 상대를 기술적인 싸움에서 끌어내립니다. 자기 흐름이 아니라 전쟁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선수입니다. 반면 토프리아는 다릅니다. 토프리아는 압박하는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하는데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난전 속에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에게 가장 무서운 건 파워보다 타이밍입니다. 토프리아는 맞히기 위해 던지는 선수가 아니라 상대가 맞는 순간에 던지는 선수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볼카노프스키 전 때도 그랬고 올리베이라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프리아는 상대 반응을 읽고 그 반응의 빈 공간에 정확히 카운터를 꽂습니다. 이게 게이츠 상대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게이츠는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들어올 때 헤드가 들어 올라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큰 훅 이후 혹은 카프킥 이후 복귀 타이밍 짧은 틈이 생깁니다. 대부분 선수는 그 순간을 못 잡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프리아는 그걸 읽는 선수입니다. 게이츠의 카프킥은 초반 큰 변수지만 토프리아는 맞더라도 압박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리를 지워버립니다. 또 하나, 토프리아는 피니시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가 흔들리는 순간 헤지테이션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번 모멘텀을 잡으면 끝까지 갑니다. 볼카노프스키 전, 올리베이라 전 모두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게이츠가 얼마나 버티느냐 보다 토프리아가 언제 타이밍을 잡느냐의 경기라고 봅니다. 정리하면 간 대 페레이라는 거리 싸움, 토프리아 대 게이츠는 타이밍 싸움, 그리고 저는 거리에서는 간, 타이밍에서는 토프리아가 우위라고 봅니다.